사모펀드를 둘러싼 수사도 부인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 장관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조 장관은 또 어떻게 될까요? 수사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와 관련된 핵심 인물 5명은 모두 조사했습니다. 아직 정경심 교수는 소환하지 않았지만요.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조국 장관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리고 관여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바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당초에 오촌 조카를 구속할 때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에 공직자윤리법이 들어있었다 안 들어있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만약에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조국 장관이 관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공직자는 당시 조국 수석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지금 이 펀드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과연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나 관여했는가 그리고 조국 장관은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녹취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기각돼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죠.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심경이라도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해외에 계셨을 때 정경심 교수가 뭐 일정 관련해서 조율했다거나 지시했다는 의혹 사실인가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내역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대표님. 해외에는 왜 나가셨던 겁니까? 정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해외는 누구랑 계셨던 거죠? 만난 적 없으시죠? 없어요. 조범넌치락해서 연락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200만 원 자문도 이런 거 아니시죠?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나. 2차 전지 아니십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2차 전지 업체 사업 아무것도.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족 수사 아닙니다. 조국 수사입니다. 가족 인질극 아닙니다.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의자 전화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최경철 의원. 제가 아는 부자들은 저하고 커피를 먹을 때도 네. 자기가 커피값을 내야 할지 제가 커피값을 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들이라고 해서 커피를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10원짜리 동전도 한없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조국 장관 부부가 10억여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거 어떻게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가 어떻게 되고 그 돈이 어디에 편입이 돼서 어떤 종목을 사들이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원래 그 모르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10억여 원을 펀드에 넣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10억여 원을 넣겠습니다. 설사 부인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국 장관님 모르게 했겠습니까? 더구나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재산 등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공직에 있어서 재산 등록할 때 제 돈도 다 써놨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떼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께서는 10여개 원이라는 자신의 현금이 들어간 펀드에 대해서 난 모른다. 어떤 종목에 편입됐는지 어떻게 운영된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공직자의 책임윤리로 봐서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일단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봐야죠. 나쁘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성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했다. 그것이 범죄로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조국 장관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조국 장관이 청와대 있을 때 밥 한 번 같이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커피도 안 마셨어요? 과일은 한번 받아본 예. 것 같습니다. 예. 밥 한 번 안 샀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거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예. 밥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부자들이 확실히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는 것 엄청나게 같아요. 챙깁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진남 교수. 지금 부자 얘기하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한간에는요. 예. 뭐 여의도 정치권입니다만 안철수 그 전 의원이요. 예. 조국 후보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의문의 일패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앞에 좀 길게 썼습니다만 정말 조국 장관과 이른바 정경심 교수도 가족이 오촌 조카에게 이른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예.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예를 들면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뭐 블라인드 펀드였던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던 사모펀드의 구성 자체가 가족 펀드잖아요. 조국 일가의 펀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후보자 부인이 조국 장관의 부인이 어쨌든 이 조사 이후에부터 계속 관여해 왔고 경영에까지 관여됐다라는 검찰 일부 수사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공직자윤리법 24조 2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제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가 될 텐데 저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하긴 했지만 이게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대로 실질적으로 웰스시엔트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한 셈이 된다면 예.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지금 조국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조국 장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산 등록을 할 때 모든 부부의 가족들의 직계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질 거 여지 없이 실제로 정경심 씨에 의해서만 그 관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이 되는 것은 뭐 분명하다고 하고요. 공직자윤리법 입법 취지상 보면. 이거는 이제 재산 등록은 한 부분이죠.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재산 등록을 하고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예.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부인이 그것을 위반해도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펀드도 등록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사모펀드라는 것 때문에 피해 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의 운영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입법 취지로 보면 위반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예.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인과 PC 교체 문제를 상의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한투증권이 집에 있는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나와서 장기간 상당 시간 나보다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 시간 조국 장관과 대화를 나눴고 조국 장관이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를 했다더라. 예. 라고 해서 이 문제 역시 수사를 받아야 될 대목인데 제가 사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요. 실제로 청문회 과정과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연이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펀드 보고서를 이번에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펀드 보고서가 급조되었다는 거죠. 조국 장관의 부인에 의해서 그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가 그 코링크피의 이모 대표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다는 것.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첫 번째 벌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누구나 웰스 CNT, 자기가 투자했다고 하는 블루펀드가 들어가 있는 곳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분명하게 웰스 CNT에 있는 최모 대표의 녹취록에 보면 관여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이 실제로 코링크 P에도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WFM이라든지 코링크에 있는 직원들 얘기가 정경심 교수가 와서 회의에 참석했다더라.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일련의 거짓말들이 많이 나와 있기 했으니 때문에 사퇴해라. 아니죠. 그 문제에 범죄 혐의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간단히 저도 한마디만 좀 해야 되겠다. 예,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제 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뭐 법조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의제가 잡혀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법조 전문가들의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좀 봤습니다. 네,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에는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하거나 백지 신탁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요.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의 투자 내역을 알았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일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한 내용을 알았을 때 처벌하려면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고요. 근데 이 보도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조국 장관 본인의 위법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태껏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 처음 나온 장관의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장관이 위법을 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오늘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해석이 제가 봤던 법조인의 의견이 맞다면 이것 또한 장관의 위법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리한 법 적용 주장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 오늘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많아졌는데. 네네. 첫째는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소환돼서 이렇게 조사를 받은 사람들 나오는 진술을 이렇게 들어보면 네네. 좀 조 장관 가족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관까지 임명이 됐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못 막아줄 거다. 네네. 사퇴하라고 자꾸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변호사하면서 놀랐던 게 처음에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데 사람들이 검사 앞에 가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압박감을 느낀다. 쫄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대학 동기 뭐 선후배들 그다음에 연수원 다닐 때 다 있었던 사람들 주위에 이제 검사들 많았으니까 그냥 그런저런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검사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런데 막상 검사 앞에 딱 쓰고 그다음에 또 검찰청 분위기가 위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이 돼서 사실 변호사가 그 검사 조사받을 때 필요한 게 옆에 내 편이 있었다.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굉장히 위안을 갖다가 받고 뭐 변호사님 꼭 와주실 거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어떤 패널께서도 말씀을 갖다 하셨지만 그 오촌 조카가 지금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조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 조카의 혐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증거인멸 교사죄도 있지만 제일 큰 건 횡령죄거든요. 횡령죄가 5억이 넘어가면 특경가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인데 3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금액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50억 이상이 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촌 조카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보다도 조국 장관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만 쏠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압박감을 갖다가 갖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다음에 자꾸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코링크라고 하는 이 PE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왜냐하면 이 코링크 PE가 2016년 2월 달에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그 조카의 와이프인 이모 씨한테 돈이 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경제공동체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이루어낸 어떤 성과 그런 점에서 이제 부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책임도 똑같이 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경제공동체로서? 책임은 똑같이 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책임은 똑같이 지는 게 아닌데 아까 권혁기 관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일부 동의를 갖다가 하는 게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 백지 신탁 거부죄가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건 뭐냐면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모펀드가 주식이냐? 사모펀드와 관련한 거를 이 그 위반죄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하나도 없고요. 아마 논란이 많을 건데, 그런데 지금 경제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윤리법 14조의 6에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주식을 팔도록 돼 있어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법 규정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관이 실수를 갖다가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또 증거 자료와 다양한 또 물증들을 가지고 그 피의자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그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펀드의 투자나 운영과 관련되어서 정말로 정경심 교수도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알고 관여를 했느냐, 인지와 관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치 조국 장관이 이 펀드 운영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미 투자 운영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또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도 단순히 코링크피의 설립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건지 정말로 그 단계에서부터 인지를 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지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이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상황을 공유했는지 인지를 했는지 이 부분들이 명확히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집사처럼 부리는 한투증권 직원에게 사모펀드의 운영에 내가 관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도 이 정경심 교수 자신도 뭔가 위법하다는 내용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제가 왜 조국 장관의 거짓말을 문제를 삼냐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역으로 말하면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이런 펀드 운영과 투자에 대해서 사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인척 관계가 멀긴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펀드 운영과 투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펀드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뒤를 자르고 그 문장만 가지고 이거는 뭔가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관여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두 분 생각합니다.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검찰의 철저한 수사 또 조속한 수사 다시 한번 기대하고 촉구합니다.